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방학, 어제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됐죠? 어제 1월 4일부터 방학돼서 오늘 방학 이틀째네요. 선생님도 방학은 했지만 오늘 학교에 출근을 했어요. 선생님도 이제 숙제, 예? 해야 될 숙제를 미처 못 해가지고 이제 숙제한다 해가지고 숙제하는 마음으로 지금 학교에 왔습니다. 선생님 숙제는 바로 여러분들 글쓰기 해설 및 피드백. 지난주에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주에 하지를 못했어요. 선생님 개인적 일정도 바빴고 또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글을 올리지 않은 친구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클래스팅에 다음 주에 아마 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 약속 시키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 1월 25일까지죠. 24일까지 25일 날 월요일부터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는데요. 안내를 한 바와 같이 25일 날 월요일 날 학교를 나올지 등교 수업을 할지 아니면 원격을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아직은 이제 쪽이긴 한데 그때쯤 돼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그때까지 몸 건강하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건강한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방학하기 이전에도 방학과 다름없는 학교 생활을 했죠. 학교에 나와서 생활하기보다는 집에서 주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방학이 되어서 크게 달라진 거라고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비슷한 거 외에 크게 달라진 거라고는 이제 과제, 이학습터 같은 온라인 과제가 없어진 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과제 클래스팅에 잘 안내를 했는데 선생님 그 클래스팅에 올린 그 과제에 다 출력을 다운을 받아서 출력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출력은요,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집에 프린터기가 있어서 나는 그냥 출력을 해서 출력된 걸 인쇄된 걸 보고 그냥 할래요 하는 친구는 해도 되고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냥 그거 보고 따로 출력하지 않고 그냥 그거대로 해서 클래스팅에 과제를 올릴래요 하는 친구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굳이 출력을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하셔서 클래스팅에다 과제를 탑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올려주신 마지막 최종의 글쓰기 해설 및 피드백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명의 친구 중에서 17명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좀 더 기다려 봤는데 오늘 그냥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글쓰기 올려 이제 해설 및 피드백 이제 마지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린 글들을 선생님이 다 편집하고 정리해서 이번 1월 달에 선생님이 책을 이제 다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선생님도 기대가 돼. 어떤 책이 될까? 우리 반에 어떤 학급 문집, 학급 책이 될까 막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올려줬고 정성껏 올려준 것만큼 선생님도 정성을 다해서 한번 편집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6번까지 정말 성실하게 온 친구들도 있었고 정성을 다한 친구가 있었고 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인 만큼 그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얼마큼 들였냐에 따라서 그 열매, 과일이 튼튼한 과일이 또는 푸실한 과일이 또 많은 과일이 또는 몇 개 되지 않는 볼품없는 또는 맛없는 이런 과일 어떤 사람들은 막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주렁주렁 과일이 열려서 탐스럽고 보기 좋고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저게 나무일까 저게 과일나무일까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정성입니다. 정성.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운동을 한다, 내가 음악을 한다, 내가 미술을 한다, 내가 공부를 한다,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땀방울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거기에다 정성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일에 다 잘하면 좋겠죠. 근데 모든 일에 다 잘한다는 건 사실 어렵지. 그리고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선생님 개인적으로 들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만큼 열심히 하고 싶다. 또 내가 이런 일에 있어서 나는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겪고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난 이거야, 난 저거야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 오히려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 나하고 맞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괜히 여기에다가 힘을 쏟았네. 그럼 다른 걸 또 골라야 돼. 이러면은 시행착오로 그러죠. 이런 시행착오가 너무 길어지면 본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건, 세월이라는 건 한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또 대학생까지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나는 앞으로 이거를 할 거야 라고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모든 일들을 겪고 다양한 일들을 보고 배우면서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 일도 대충, 저 일도 대충 이래 놓으면요,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글쓰기 오늘 마지막 최종회 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라. 그리고 그 정성을 다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되어진 그 일을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정성을 다하라.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글쓰기 해설 및 피드백 들어갈게요. 자, 뒤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차늘이부터 자, 자, 볼게요. 첫 번째 주제가 우리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종류를 소개하고 그 재료는 무엇이고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서 소개하라 라는 게 첫 번째 주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원인, 까닭과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라라는 게 두 번째 주제였어요. 두 번째 주제. 우리 채널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요거 좀 주제와 주제일 때는 좀 줄을 좀 띄워서 쓰세요. 그러면 앞으로 글 쓸 때도 앞으로 글 쓰는 때도 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 재료는 플라스틱 내용물이고 재료는 정제수, 당시럽, 이산화탄소, 합성향료, 시트러스 향이 난다고 합니다. 구연산 나트륨, 프로필렌 글리콜입니다.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초입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종류. 일회용품 뭐냐? 일회용품은 탄산음료래. 집에서 마시는 이제 탄산음료 있죠. 뭐 탄산음료 대표적인 게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게 탄산 음료죠. 자, 이 탄산음료인데 이 탄산음료의 이제 재료가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그 병 말하죠. 용기, 그 병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그리고 내용물은
내용물의 재료는 탄산음료의 내용물이죠. 탄산음료 내용물은 정제수, 물이에요, 물. 깨끗하게 정제된 물. 그리고 당 시럽, 단맛이 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탄산수. 탄산수라는 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거품 생기죠. 사이다나 콜라 먹을 때는 그 거품 방울이 생기면서 입을 톡톡 건드려주는 톡톡 뭐라 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표현이죠. 이게 탄산수입니다. 그거는 탄산수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향긋한 맛이 나는 시트러스 향. 이거 합성 향료예요. 합성. 이거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다. 자, 구연산도 마찬가지고 구연산 나트륨, 프로필렌콜 이런 거 돼요. 자, 분해되는 걸리는 시간 약 20초. 요건 조금 분해된다는 걸 뭘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플라스틱 병은 사실 20초에 분해가 안 되죠. 그 선생님이 비닐하고 플라스틱은 수백 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20초 만에 분해가 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 아마 그 안에 들어있는 탄산음료 내용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소개할 때도요, 내용이 애매하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게 그러하다는 것 정도가 나와야 글이 명료하고 그래야 설득력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안전 및 위생 관련해서 이발소에서 쓰는 면도날이나 주사바늘은 그렇죠. 대개 감염증 방지를 위하는 일회용 제품. 일회용. 이거 왜냐면 주사바늘을 갖다 여러 사람한테 쓰면 이게 감염병이 생기겠죠. 면도기도 그래요. 면도를 하다 보면 그 면도기 쓴 걸 갖다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요. 이게 전염될 수가 있어요. 질병이. 자, 그래서 일회용품이야 대표적인. 자, 여관 등에서 준비된 칫솔이나 음식점의 나뭇가락도 마찬가지로 남이 쓰던 물건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칫솔이나 이게 나무젓가락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과 편리성을 위해서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일회용품의 이점으로 반복 이용을 전제로 한 제품은 한 번 쓴 뒤에 사용 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작업과 설비를 필요로 하고 일회용품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생산 및 세척 시에 부산물을 발생시킨다. 일부 텀블러는 100회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는 재료가 있다. 일부 텀블러는 1000회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는 자료가 있다. 일회용품은 이를 간략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데다가 여행 중에 쓰고 가볍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사용된다. 미니멀 라이프에 더 유리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출처를 나무 위키에서 이제 출처를 이렇게 밝힌 건 참 좋아요. 그래 나무 위키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지 그 원인 있죠, 원인. 그 지금 원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원인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소개한 걸로는 우리 찬열이가 소개한 걸로는 자 에너지도 전략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게 편리한 건 이해하겠는데 에너지가 전략되는 건가요? 일회용품 사용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일회용품의 이점으로는 반복 이용을 전제로 하는 제품은 한 번 쓴 뒤에 사용 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작업과 설비를 필요로 하고 일회용품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생선 및 세척의 시에 부산물도 발생시켜. 그렇죠. 일부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는 1000회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텀블러는 1000회 이상 이게 뭔 말이지? 텀블러 1000회 이상 잘 모르겠네요. 자, 일회용품은 이를 간략하거나 생략할 일회용품은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간략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일회용품은. 자, 그리고 여행 중에 쓰고는 버리면 일회용품 버리니까 여행할 때 이렇게 쓰던 거 다시 가지고 오면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일회용품은 여행 중에 이렇게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이용된다. 까닭이죠. 자,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에 더 유리하기도 하다. 미니멀 라이프는요.
뭐 복잡하게 살지 말고 막 너무 이것저것 다 갖춰서 살지 말고 최소한 예? 생활하는데 먹고 자고 입는데 그냥 필요한 최소한의 에, 규모로 살아가는 이제 생활 패턴 요즘 많이 등장하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 필요 없어. 그냥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일회용품 같은 것도 웬만한 거 일회용품으로 하고 쓰고 버리자. 이게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회용품 줄이는 5가지 방법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친환경 빨대 사용하기. 빨대 있죠? 친환경. 자, 매일 아침 손수건 챙기기. 손수건을 사용하게 되면 휴지 사용이 줄겠죠. 자, 배달 음식 이용. 배달 음식 하면은 보통 보면은 다 일회용품을 많이 쓰죠. 젓가락, 응? 이런 것들. 또 일회용 그릇, 이런 것들 많이 쓰니까. 자, 외출할 땐 텀블러. 그래서 종이컵 사용을 줄이겠죠. 자, 이건 어디에서 인용을 했냐면 SM 라운지라는 데서 인용을 했네요. 자, 우리 채널이 과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김지훈. 어마어마한 글쓰기의 강자 거물이십니다. 우리 주우니까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딱 이렇게 펼쳤을 때 뭔가 틀이 갖춰져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이 그냥 압도를 하잖아. 이 정도 쓰는 거 이제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했죠. 일단 틀이 좋아야 돼. 틀.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 모양새가 키가 크고 얼굴이 예쁘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깔끔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그 외모가 주는 외형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깔끔하고 점잖고 뭔가 보기에 좋아. 그럼 좋은 인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알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런 내용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 집에서나 많이 쓰는 일회용품이 대부분이다. 여러 집에서나 많이 쓰는 일회용품이 대부분이다. 우리 집도 스티로폼, 랩, 비닐 장갑, 비닐봉지, 플라스틱 등 여러 가지 일회용품이 쏟아져 나온다. 그렇죠. 특히 플라스틱이 가장 심각하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이 문장이 조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러 집에서나 많이 쓴 이제 뭐 이런 문장은 조금 애매하다, 그치? 요 뒤에 건 굉장히 깔끔하고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종류를 소개하고 그 재료는 무엇이고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 소개하기 이게 주제였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 같은 거에서 여러 집에서나 많이 쓰는 일회용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회용품은 여러 집에서 대부분 많이들 사용한다. 여러 집들, 보통 집들도 일회용품을 많이 쓴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집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쓰면 문장이 더 매끄럽겠죠. 자, 우리 집에선 정수기가 없어 플라스틱 페트병에 둔 물을 사서 사용한다. 이런 경우들 많아요. 그 정수기를 사용한 집도 있지만 정수기 사용하지 않고 아예 그냥 생수를 사서 먹는 집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생수를 사서 이제 먹었을 때 이제 문제가 이제 페트병, 플라스틱병이 많이 나오게 되죠. 먹을 수밖에 없는 물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페트병에 담아서 파니 정수기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실수록 쌓여가는 페트병을 보니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다. 이게 참 공감이 가는 거야, 이거. 응? 생수 사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 사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많이 사 먹게 되면 사 먹게 돼서 그 페트병이 늘어나니까 참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야. 이게 솔직하게 아주 공감 가게 글을 잘 썼네. 대부분의 일회용품 제품은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 있는 일회용품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을 정도야. 자,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 20년 이상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20년? 페트병 같은 경우는 500년 이상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야. 페트병이. 또 택배가
오면 꼭 같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상자가 있죠. 포장용지, 포장용기. 분해 기간이 1000년. 이 스티로폼이 1000년이야? 플라스틱보다 더 안 썩네요. 자, 이런 상황을 봐서라도 해결 방법이 절실히 필요. 야, 이게 결론. 이런 상황을 봐서라도 해결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결론이 이제 상당히 결론이 이끌어가는데, 스무스하잖아요. 아주 무르르듯 논리적이잖아. 아, 잘 썼네요. 길진 않지만 정말 깔끔하게 논리적 연관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논리적 연관성 있게 글을 잘 이어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까닭, 원인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기. 자,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해서이다. 맞아. 편리함 때문에 그런 거야. 편리함이 원인이야. 인간이 편하자고. 쉽게 살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고, 쉽게 버릴 수 있고. 이런 단순한 까닭 때문에 지구가 오염되고 있다면 지구는 너무나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비닐봉지를 돈 받고 주는 일. 그래서 무료로 막 주는 거 없어요, 요즘. 요즘은 대형 막 마트 같은데, 슈퍼 같은 데 가도 이제 비닐봉지 살려면 돈 20원, 또는 50원 이런 거 돈 주고 사야 돼.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한 20원, 50원이 아니라 200원, 500원 이렇게 올리면 비닐봉지 사용이 더 줄지 않을까 싶어요. 자, 투명 플라스틱 병으로 바꾸는 것, 투명한 플라스틱 병으로 바꾸는 것, 더 빨리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일 등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노력을 한단 말이야. 보통 마트에 가면 100원 정도의 돈을 내고 비닐봉지를 산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장바구니를 챙기게 되는 것이다. 돈 100원, 200원 이런 것든지 좀 아끼기 위해서. 자, 투명 플라스틱 병은 재활용에 도움이 된다. 플라스틱에 색이 있으면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요. 플라스틱 병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 플라스틱 병에요. 그 라벨 같은 거 이렇게 비닐 같은 거 붙은 것도 사실은 다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명하지 않고 색이 들어있는 유색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또 재활용이 어려워요. 거기에 염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번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은 개별 장소에 버려야 된다. 그래요. 투명한 페트병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버리는 겁니다. 투명하지 않은 것들은 재활용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천 가능한 일들도 꽤 많다. 먼저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 대신에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방법이 있다. 플라스틱도 줄일 뿐만 아니라 물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것으로는 유리나 금속 제품을 오래 사용하기. 그렇죠? 유리나 금속 제품 같은 것들은 플라스틱 같이 몇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래 써도 건강해. 플라스틱 같은 거는 오래 쓰고 특히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다든가 또는 전자레인지 같은 데 데워 먹으면 거기에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그렇지만 유리 제품이나 금속 제품에는 그런 유해 화학물질이 나오지는 않아서 또 좋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과잉 포장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텀블러 사용 등이 있다. 소소한 것이라도 모두가 함께하면 더 나은 지구를 이게 결론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사사로운 거, 소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하면 더 나은 지구. 응? 우리 지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잖아요.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정말 멋지게 잘 내고 있습니다. 아유, 잘 썼습니다. 역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다운 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준혁이 뭐가 바뀐 것 같네요. 야, 깔끔하네 이렇게. 틀이 좋아요. 이거 틀 좋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베스트 하기엔 조금 부족한 양입니다. 내용 볼게요. 주제 1.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잘 쓰는 물건은 종이컵이다. 그렇죠. 이 종이컵. 종이컵 정말 많이 써요. 자, 예전에는 쓰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쓰게 되었다. 종이컵을 쓰는 때가 대부분 먹을 때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손에 묻은 빵을 종이컵 안에 접어서 손잡이로 쓴다거나 그럴 때 많죠. 밖에서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 때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종이컵이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종이컵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종이컵. 그래도 종이컵은 종이로 만들었으니까 분해되는데 20년 걸려. 20년. 예? 종이라고 그래도 20년 걸려요. 아까 때 플라스틱 500년, 스티로폼 1000년이 걸린다잖아요. 자, 종이컵이 종이로 만든 것이라 종이 분해 시간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 그래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종이컵 많이 쓸수록 나무가 많이 베어지고 나무가 많이 베어질수록 숲이 사라지고 숲이 사라짐으로써 지구의 생태계에 어려움,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구의 숲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이컵 사용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종이 사용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썼죠. 자,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깔끔하게 잘 썼네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원인은 편해서. 그렇죠. 편해서 준이도 같은 이유를 들고 있는데 편해서, 설거지가 귀찮아서, 아니면 밖이라서, 그래 밖에 있기 때문이라서. 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쓰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봤다. 참 준영이 글 잘 쓰네. 고민해 보았다. 이건 지금 누구 어디서 베껴 쓴 게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지금. 자, 내 생각은 지금은 방법은 없지만 나중에 가서는 많이 방법이 나중에 많이 생겨. 지금은 없죠.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영상에서 봤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환경 오염의 방안으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밀가루로 만든 먹는 숟가락을 연간 1200개씩 생산 중으로 한다. 인도나라는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그 일회용 숟가락, 그 플라스틱으로 생긴 이거는 이제 환경 오염의 주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숟가락, 이제 다 이제 먹었어. 어떤 음식을 먹었어. 이제 마지막 단계 먹는 거 숟가락 먹는 거야. 왜? 숟가락이 먹는 걸로 이제 만들어졌나 봐요. 이 굿 아이디어네. 자, 이로써 나중에는 더욱더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방안이 생길 것 같다라고 준혁이가 내용이 옳든 그러든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그런 것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다는 거,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칭찬할 말이에요. 우리 준혁이 잘 쓰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희 거 봅시다. 우리 서희. 어이구, 틀 좋아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종류는 비닐이다. 비닐은 쓰레기 봉투로도 쓰이고 무엇을 담을 때도 쓰고 무엇을 샀을 때 비닐봉투를 많이 쓰죠. 예를 든다면 과일을 샀을 때, 빵을 샀을 때도 비닐봉투를 많이 쓴다. 그리고 비닐의 재료는 석유에서 분리된 나프타로 만든다. 이게 지금 석유에서 여러분들 그 석유의 원유라고 그랬어요. 원유는 그 원료야, 원료. 석유의 원료인 원유는 정제라는 과정을 거쳐요. 정제라는 것은 이정재 선생님 할 때 그 정제하고 다른 겁니다. 이정재 선생님 할 때 정제는 I지만 석유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과정에서의 그 정제는 어이예요. 즉 걸러낸다는 뜻이야. 근데 걸러내는데 그 걸러내는 데서 휘발유도 나오고 또 디젤이라고 하는 경유도 나오고 또 가정용 등유라는 거죠. 가정용에서 쓰는 등유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찌꺼기가 나와. 새까맣습니다. 그 원유는요. 새까만 그 원유는 나중에 저 찌꺼기가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아스팔트 도로라고 그러죠. 까만 아스팔트 도로. 그 아스팔트 도로가 바로 석유 원유에서 나중에 다 걸러내서 남은 찌꺼기 있죠. 찌꺼기를 가지고 만든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스팔트 도로 아스팔트 찌꺼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거기에서도 나일론이라는 것들을 또 섬유 재료를 만들어요. 섬유 옷을 만드는 재료. 그리고 이 석유에서 분리된 석유의 성분 중에 나프타라는 게 있어요. 그 나프타라는 성분을 가지고 비닐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석유 찌꺼기 중에 하나야. 이것도 비닐이라는 것도. 자, 그리고 그 비닐이 분해되는 시간은 500년. 500년.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500년. 스티로폼 1000년. 종이는 약 20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원인.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원인은 일회용품이 편리하고 씻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첫째, 물통을 사용해야 된다. 개인 식기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요구르트 먹을 때 빨대를 사용하지. 사실 그 빨대 없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뚜껑을 이렇게 따서. 그 빨대가 여러 가지 문제. 그 선생님 언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빨대들이 이제 바다에 이제 떠다니다 보니까 그 빨대가 이제 물고기들 막 그 입에 막 들어가갖고 막 그 찔러갖고 그 막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다음 배달을 시켰을 때 나무가락을 받지 않는다. 나무젓가락. 그리고 집에 있는 거, 집에 숟가락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면 되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포크 사용하지 않는가? 이거 플라스틱은 또 환경오염을 문제를 생기기도 하죠. 자, 일회용 그릇도 그래요. 자, 장을 보러 갈 때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에코백 등을 사용한다. 상당히 글을 정리를 참 잘했습니다. 우리 서희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고 1부 끊고 2부 진행하도록 할게요.